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51,547달러, 상큼하게 하루를 열어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4,100달러 구간, 루나 같은 경우는 어제 100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잠시 내려온 상황이며,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굉장한 속도로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약간 침체기에 접어들었었던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을 보신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상단 강력한 추세 저항에 막혀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만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트는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가 공유를 해준 차트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주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뚫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저번 같은 경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강력한 랠리를 펼쳤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하게 떨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기도 하죠. 자, 과연 도미넌스가 지금 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고, 비트코인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최근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채택한 엘살바도르는 진정한 혁명의 불꽃을 땡겼다. 그동안에 IMF라든지 여러가지 국제기구들에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위험한 실험을 한다라면서 아가리를 털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이 법정화폐로 지정된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채택해서 엘살바도르의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안정된 긍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면 정부 발행 피아트머니,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의 싸움은 비트코인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혁명 가지야 라고 그는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내년에도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채택한 후에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엘살바도르를 이어서 또 다른 어떤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게 될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및 인플레이션, 그리고 법정화폐 가치 하락으로 고통을 받았었던 터키, 대통령이 최근에 밝히기를 암호화폐 규제 법안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 본격적으로다가 암호화폐 활용을 장려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 사용자의 16% 이상이 터키 출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법정화폐 하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터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터키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유명 온체인 분석가죠. 윌리 오는 내년쯤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최근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아직 횡보 중이지만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상승 랠리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자, 물론 올해 연말까지는 비트코인이 약세장을 유지하겠지만은 향후 6개월 동안은 장기 보유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근데 지금 약간 강세를 보여줄랑 말랑 하고 있는데 이 강세가 내년 초에 본격화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 분석가인 마이크 맥클론,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강세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45,000달러 아래를 하회하게 된다면 약세 시그널이 될 것이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 다음 목표가는 10만 달러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큰 저항 없이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 과연 내년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10만 달러에 대한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자 이에 질세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오랜만에 톰리 나와가지고 하하 이 자식들 보게 10만 달러, 니네 지금 포부가 그거밖에 안 돼? 10만 달러 받고 10만 달러 더, 내년에 비트코인은 20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야 이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2021년도 암호화폐 수익이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비트코인만 해도 전고를 몇 번을 뚫었는데 실망스럽다. 야, 이 굉장한 야심가가 아닌가? 아니면 몽상가인가? 하여간 이빨 터는 것만큼은 절대로 예산인물이 아니라는 톰리. 부디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지금 현재 차트인데 주봉 차트입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의 주봉 차트인데 차트를 딱 보시면은 긍정적인 시그널 두 개가 딱 눈에 보이고 있죠. 첫 번째로는 전에 이 추세장을 뚫고 올라왔었던 비트코인이 지지 확인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추세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막강한 강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엔걸핑 캔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과거에도 주봉 엔걸핑 캔들들이 나왔을 때 무지막지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비트코인,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주봉 마감을 긍정적으로 해주고 윌리 우가 예측했었던 것대로 이제 내년이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랠리를 보여주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위터 사용자 졸든 린지라는 사람인데, 자, 이분이 분석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비트코인과 S&P 500, S&P 500이 어제 또 전고를 갱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사이가 약간 좀 틀어졌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S&P 500을 따라잡으면서 이런 식의 갭을 메꿀 수 있을 것인가,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S&P 500 가격대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면 68,000달러 선까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지속적으로 불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외치고 있는 테크뎁 분석가, 비트코인 반감기 때 차트를 비교를 해줬는데요. 흐름이 굉장히 비스무리하다 이거죠. 피보나치 비율로 대비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쉽게 생각해가지고 안정적으로다가 20만 달러까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해주었습니다. 자, 톰 리의 예언 20만 달러를 같이 때려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마찬가지로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던 솔라나 하루 만에 급상승 해주면서 200달러 근방까지 가는데요. 조만간에 다시 한번 200달러를 뚫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라고 하고, 이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 재단과 도지코인의 작업 방식을 지분증명으로 변환시키는 것에 대한 협업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바이누의 어마어마한 아성 때문에 약간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울어졌었던 도지코인인데요. 자, 과연 이에 힘입어가지고 2022년도에 반격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년에도 치열한 개싸움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이다 관련된 소식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에이다의 지갑 숫자가 전년 대비 무려 1200%가량 증가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경우는 에이다의 지갑 숫자가 19만 개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250만 개, 굉장한 증가폭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올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출시, 그리고 탈중앙화된 덱스 출시 등 여러가지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암호화폐 자체가 큰 폭으로 성장을 했었죠. 지금은 약간 좀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축적 기간을 마치고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지 전세계 에이다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립토닷컴의 광고 랠리는 계속된다. 최근 미국 슈퍼볼에 광고를 따낸 것으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었던 크립토닷컴인데요. 미식 축구뿐만 아니라 UFC, F1 등등 여러 곳에서 이 광고에 힘을 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LA에 위치한 농구장이죠. LA 레이커스의 농구장을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광고와 함께 코인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크립토닷컴. 다음으로 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밝히기를 NFT가 미국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인기 선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전염병 환자 때문에 쇼핑이 꺼려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NFT가 꼽히고 있다. 놀고 있네.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으로 이제 쇼핑을 많이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든 까닭은 인플레이션 영향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미 엄청난 가계 부채에 허덕이게 되면서 돈이 다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경기부양책 준다라고 하면서 나라에서 돈을 막 뿌렸었는데 이것저것 돈이 떨어지니까 쓸 돈이 줄어들어가지고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더 맞지 않는가. 그것과는 별개로 NFT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만 해도 정말 많은 NFT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었죠. 자, 다음으로 저스틴 선이 최근에 국제무역기구 내 그레나다 정부 대사로 취임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수상을 만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트론 대표로 만난 것이 아니죠. WTO,
그레나다 공화국 대사 자격으로서 만남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뒤에 중공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기를 바라봅니다. 사진 속의 저스틴 선 굉장히 딱딱한 표정을 하고 서 있는데요. 왠지 삼합회의 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스틴 선이 비탈릭에게 시비를 줄기차게 걸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저스틴 선. 2022년도에도 그의 관심 끌기 대작전은 계속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일본 소식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세금, 암호화폐 규제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의 불만이 높았었는데 일본은 한 수 더 떠가지고 더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네요. 암호화폐에 관련된 세금을 엄청나게 정부들이 매겨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토큰 에어드랍 시에 발행자와 수신자 모두 35%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8개의 업체가 일본을 떠날 정도라고 하네요. 일본도 정신 차려야죠. 이렇게 막 가다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긍정적인 소식들과 함께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눌러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